오늘은 식량 자급률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식량 자급률은 한 나라의 전체 식량 소비량에서 자국산 식량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식량에는 곡물, 채소, 과일, 육류가 포함됩니다. 곡물에만 한정한다면 곡물 자급률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45% 정도이고 곡물 자급률은 20%에 채 못 미칩니다. 쌀의 자급률은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밀과 옥수수의 자급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두, 보리 등 기타 작물의 자급률은 10% 이하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업 생산성은 OECD 주요 선진국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낮은 이유는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농경지의 비율이 낮고, 다시 말하면 농지 면적이 작고 인구는 많아 원천적으로 식량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경제 발전과 더불어 식품의 고급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식품의 고급화란 곡류 소비에서 단백질 식품 위주의 소비로 식생활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육류와 우유, 치즈 등 단백질 중심의 고급 식품의 소비가 증가한 것을 말합니다. 고급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곡물이 투입돼야 합니다. 콩과 옥수수 등 사료곡 6 내지 8kg을 투입하면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등 대충 평균 잡아서 1kg을 생산합니다. 6 내지 8kg을 투입하면은 1kg이 생산됩니다. 우유 6kg 이상을 생산해야 치즈 1kg이 안 나옵니다. 곡물 1kg이라면은 우리 다른 도량령 단위로 해서 한 말입니다. 한 말. 알곡을 식용으로 사용하면 한 말이면은 4인 가족 기준으로 5일 정도 먹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 1kg, 다시 말하면 한 말에 알곡을 투입해서 생산한 고기 1kg을 식용으로 사용하면은 4인 가족이 한 끼도 배불리 먹을 수 없습니다. 육류 소비가 늘어나면은 축산업을 육성해야 하기 때문에 옥수수와 콩 등 사료작물을 대량으로 수입해야 합니다. 식생활의 서구화로 밀의 수입도 대량으로 지금 수입되고 있습니다. 밀의 자급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5%에도 못 미칩니다.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쌀 소비량은 약 360만 톤인데 쌀의 소비량은요. 근데 밀의 수입량은 320만 톤. 쌀과 밀의 소비량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의 1인당 쌀 소비량은 120kg이 넘었습니다. 최고로 높았을 때가 125kg까지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80kg, 어떤 또 통계를 보면 그보다도 훨씬 낮은 60kg라는 기록도 그런 평균치도 나와 있습니다만 하여튼간에 1인당 쌀 소비량이 80kg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밥을 적게 먹었다고 해서 다른 걸 덜 먹고 식량 자급률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쌀 소비 대신 밀과 고급 식품의 소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식량 자급률이 낮다는 것은 기아 사태를 부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치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식습관 변화에 따라서 식량 자급률의 저하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식습관이 변화한 것이 바로 식량 자급률의 저하로 그걸 연관시키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죠. 식량 자급량 외에 수입까지 포함해서 국가의 필요량에 얼마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북한의 식량 자급률은 대한민국보다 통계상으로는 더 높지만 안정적인 식량 부족,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립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식량 자급률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굶주림으로 일생을 보냈던 조선시대에는 식량 자급률이 100%였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으로부터 부족한 식량을 수입할 수 없는 폐쇄 경제였기 때문입니다. 세계 곡물 시장이 안정되어 있고 국제 간 거래가 순조로우면 식량 자급률이 낮아도 수입을 통해 나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등으로 세계 농산물 교역에 문제가 생기면 낮은 식량 자급률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세계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 흑토지대에 밀 생산의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그러자 세계 곡물 시장은 요동을 치고 큰 파동을 겪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입하지 못하거나 가격 폭등으로 예정한 물량을 구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 나라의 식량 자급률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먹고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우리는 식량 안보라고 합니다. 한 나라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국가 안보를 유지하려면 최소한도 식량 자급률이 70%는 되어야 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국가 안보 측면에서 여러 가지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량 자급률을 보다 높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냥 덧붙이는 말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연령계층으로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커피 소비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커피 소비량이 늘어나면은 식량 자급률이 뚝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커피콩이 주 원료이기 때문에 커피콩은 콩가식물로 분류됩니다. 다시 말하면 식량 작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시면은 식량 자급률이 떨어집니다. 통계적으로요. 요건 그냥 참고 삼아 말씀드렸습니다.